한일 경제전쟁,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진행의 김현진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한중일 디스플레이 삼국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스플레이 분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영대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홍문표 고려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최근 디스플레이 이슈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소송에서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선고를 내렸다. 그러자 지난해 일본 정부는 뜻밖의 조치를 내놓았다. 바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였다.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이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일본 수입에 의존했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초고순도 불화수소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는 기염을 선보였다.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산 생산 능력 조기 확충은 그동안 민간이 함께 온 힘을 쏟아넣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최대 13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 의지를 밝히며 올해부터 본격 기술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최근 중국은 LCD 세계 시장의 선두 자리를 빼앗으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패널 핵심 기술이 협력업체에 의해 중국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갈수록 부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추격이 심화되는 상황.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과연 디스플레이 왕좌를 지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분야가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였습니다. 현재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지금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영대 상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죠. 저희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품목이 불화소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불화소수를 국내 일부 소재 기업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었지만 70% 이상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패널 기업과 소재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도 함께 나서서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 및 공장 신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현재는 국내 자체 공급 가능뿐만 아니라 12-9급까지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수출 규제가 우리에게는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고순도 불화수소도 거의 12-9급까지 우리가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12-9급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드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12-9이라고 하면 99.9999%에서 구자가 12개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소량의 불순물이 들어간 그런 순수한 가스를 그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은 기술이라는 측면보다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사업화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반도체 그 소재는 그런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이런 고순도 불화수소라는 게 원천 기술도 어렵지만 생산을 하려게 되면 아주 고가의 생산 장비를 사용을 하기 위해선 그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시장은 제한돼 있고 그 투자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원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선발주자들한테 항상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불화수소 가스는 일본 업체들이 전부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걸 생산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기술적인 준비는 돼 있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열세에 있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사업성을 따지기 이전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불화수소를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불화수소를 국산화를 하게 됐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앞으로 또 무역 관계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뭐 LCD나 OLED 같은 디스플레이 판넬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후방 사업이 있고 전방 사업이 있어요. 이제 전방 사업이라는 것은 그 판넬을 갖다가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 TV 이런 이제 이 세트 업체들이 있고요. 후방 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소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이 후방 산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개 산업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지 최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철인 게임하고 같습니다. 수영도 해야죠, 마라톤도 해야죠, 그 다음에 사이클도 해야 되는데 이 세 개를 동시에 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00년대 들어서 이 판넬업 부분은 이제 한국한테 추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들어서는 세트 쪽도 한국한테 추월이 돼서 현재 일본의 전자산업,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소재 부품 장비에 특화돼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는 이렇게 쉽게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이 싸움을 걸어보니 한국이 그동안 준비했던 부품 소재 장비의 경쟁력도 있구나. 그래서 후방 산업을 가지고 경제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도 피해를 입겠지만 지금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력이 부품 소재 장비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제 상황을 이제 파악을 했던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한 1000개 정도의 품목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일본이 칼을 빼들지 않았는데 칼을 한번 뺐다가 이번에 칼을 접은 거죠. 네. 근데 또다시 일본이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또 칼을 뽑는다면 공멸합니다. 아, 네. 그래서 국제 분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업의 틀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한국이 부품 소재 장비에서도 갖고 있었던 어떤 저력을 한번 확인하는 하지만 또 우리의 한계도 동시에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이번 수출 규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저력도 확인하고 또 한계도 확인을 했는데 이 한계를 좀 뛰어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한계점을 찾았던 것 같은데요. 이 의존하는 것이 이제 약점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지금 국산화는 어느 정도로 지금 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디스플레이 패널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널 제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는 아직까지는 일본, 미국,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국산화 현황을 살펴보면 LCD용 장비는 약 71%, 그다음에 부품 소재는 65%, 그리고 OLED용 핵심 소재와 장비는 약 57% 정도 국산화가 되었습니다. 보통 범용 장비는 국산화가 되어 있지만은 부가가치가 높고 난이도가 높은 핵심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OLED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가 주로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국산화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그래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는 거죠. 한국은 이런 패널과 전방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세계 1등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중국의 도전을 받아서 판넬 부분 일부가 중국한테 이제 주도권을 뺏겼고요. 그 다음에 TV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굉장히 강력한 추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는 우리가 어떤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요. 또 일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총량을 부품 소재 장비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 가지 산업을 다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상 네. 현재는 저희가 판넬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트는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가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철인 3전 경기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섞어나면 좋겠지만 좀 네. 그러긴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사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그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특히 OLED 분야는 96% 정도 시장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OLED 관련 부품 소재 장비도 충분히 육성을 하면은 세계 글로벌 기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인식이 이번 수출 규제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었고, 정부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하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바 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가 우리에게는 독이 아니고 앞으로 체질 강화를 위한 쓰디쓴 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소재 부품 장비도 우리가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교수님께서 혹시 한 말씀 더 해주실까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사실은 이렇게 단어는 한마디로 쭉 풀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범위가 넓은 그런 그 산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재를 우리가 다 국산화를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판넬 부분에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런 소재들이 꼭 필요하고 핵심 소재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은 그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는데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우리가 1등으로 갖고 있는 이 판넬 산업을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소재, 그 장비를 선행해서 개발해야 되는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강점인 부분을 우리가 기반을 갖고 가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해 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네네.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국산화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국산화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전에 위치한 국내 연구기관. 이곳에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가 한창이다. 연구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반도체 OLED 공정에서 증착 과정 없이 방막 소재만 단독 평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방막을 증착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서 이 반도체 자체가 역할을 못하게 되고, 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반도체 자체가 기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이 원료 물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열에 만든 증기를 물체 표면에 얇게 입히는 증착은 필수 공정 과정 중 하나. 특히 웨이퍼 위에 방막을 증착 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진공 상태 유지다. 해당 기술 개발 이전까지 진공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며 반도체 소재의 물리적 특성을 검사할 만한 기술이 전무했던 상황. 이 측정 기술을 이용하면 진공 환경에서 소재 물질의 변화 지점, 안정성, 증기 주성비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 소자를 만들기 전에 어떤 화학 원료 물질의 다양한 물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물성을 알면은 어떤 공정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한편 이들 연구진은 반도체 부품 장비 전문 기업에 해당 기술을 이전해 현재 상용화까지 이어진 상황. 이로써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외산 제품이 있고 또 국산 제품이 있을 때 사실은 이 외산 제품을 그동안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떤 국내 업체 제품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이 둘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측정 기술이라든지 측정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평가를 해서 외산 제품 대비 어떤 국산 제품이 더 우수하거나 동등 이상일 때 사실은 그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산화를 위해서도 이런 측정 장비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8K TV의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기억하는 이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배가 불룩했던 그런 TV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친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불뜨기 형태의 CRT가 1990년대까지 약 100년간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현재 그 LCD가 디스플레이 주력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OLED가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LED는 LCD 대비 응답 속도가 빠르고 고해상도 구현력이 강하고 플렉서블까지 구현이 가능해서
OLED가 시장에 진입하면 앞으로 OLED가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QD OLED가 있는데요. QD OLED는 컨턴닷 소재로 활용한 OLED로서 올해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본격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LED 또한 기술의 성숙도가 아직 부족하지만은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장의 앞으로의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박재근 한양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의 QLED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기술을 리더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새로운 퀀텀닷의 기술을 사용한 퀀텀닷 OLED를 2년 뒤에 양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V용 대형 OLED TV 패널은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여 생산을 하고 있고 아마 올 정도 되면 중국의 일부 업체에서도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TV 패널이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롤러블까지 기술을 개발 중에 있어서 추격하는 중국에 비해서는 한 2, 3년 정도의 기술 차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재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계속해서 선점을 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또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죠. 방금 앞에까지는 저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는 저희가 일본하고 얽혀 있고요. 이 전방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세트, 그다음에 이제 그걸 활용하는 판넬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중국하고 거의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중국의 판넬 기업들이 대부분 정부 지원하에 이 보조금을 받고 이 적자가 나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 한국의 기업들은 적자가 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시장이란 측면을 보게 되면 중국은 자체의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어서 심지어는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판넬조차도 내수 시장에서 다 소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는 절대적인 수율을 보게 되면 품질을 보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다 불량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 업체들은 그걸 다 불량으로 처리를 해서 손해를 안고 가는데 중국 업체들은 그것조차도 시장에서 수익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플렉서블 OLED의 가장 진화된 형태의 폴더블 디스플레이인데 오늘날 이런 상품이 나오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내부적으로 연구도 하고 개발을 하고 또 수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후발 업체인 중국 업체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큰 기술적인 이 장벽으로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는 그 부분은 일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큰 기술적인 장벽이 돼 있어요. 네, 계속해서 선행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디스플레이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열심히 또 경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을 제치고 디스플레이 강자로서 그래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사실은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 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산업 포함한 전체적인 전자 관련된 산업을 보게 되면 일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은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거기에 관련된 노벨상 수상자들도 여러 배출이 됐고요. 그래서 일본이 기술이 부족해서 이 판넬 부분의 선두를 한국에다 내준 게 아니라 한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부분이 어딜까? 한국이 못하는 부분이 어딜까 해서 자기네들이 특화한 부분이 소재 부품 장비고요. 이제 한국은 판넬에서 수익을 만들었는데 이 판넬만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중국이라는 경쟁자하고 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럼 이제 삼국지계가 되는 건데
결국은 세 나라가 서로 협력을 해서 그 디스플레이 산업을 더 한차원 발전시키는 아마 그런 그 체제가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도 변함없이 이 주도권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후발국인 중국의 추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형태의 연구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이 또한 필요하고요. 현재 이제 폼팩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면서 조기 시장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이 조기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력 양성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주도권을 가져갈 그 전략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판넬이라는 어떤 그 기술에서 조금 더 이 기술의 영역을 넓혀본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품 소재 장비 쪽으로 영역을 넓히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부품 소재 장비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 디스플레이에 꼭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저희가 선행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R&D 전략이 재료는 재료대로 그 장비는 장비대로 그다음에 이제 뭐 소재는 소재대로 그 개발을 하고 이거를 그 이 판넬 회사에서 알아서 갖다 쓰십시오 했는데 갖다 쓸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R&D 전체적인 전략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따로따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원천 소재를 디바이스 단계에서 제품화 단계까지 보여준 이런 그 이 R&D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퍼스트 무버로서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어떤 그 R&D 전략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천 소재를 단순히 그 원천 소재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까지 그리고 나중에 제품이 됐었을 때까지 그 과정을 거시적으로 보고 중간중간에 평가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길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디스플레이 산업 이슈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치열한 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응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저희가 한 시즌 동안 한일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기술 자립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